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죠? 저번 주 또 한 주 또 안 보고 보다 보니 낯설어요 또. 그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3-4월 달 과정이 8 주 정도 새로 인제 시작될 거고요. 뭐 남은 시험 기간은 이제 한 6 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한 8 개월 정도 많이 남아서 3 월부터라고 본다면 8 개월 남았네요 그것도. 그래서 인제 시험이 되게 많이 오래 남은 것 같지만 정말 금방 지나가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1-2 차를 한꺼번에 붙을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을 3월 달이라고 봅니다. 그쵸? 3월 달. 그래서 3월 달 정도에서부터 만약에 무슨 뭐 듣는 강의를 받고도 3 월부터는 괜찮아요. 3 월까지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인제. 그쵸? 넘어가면 감당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3월 달이 인제 딱 꼼짝 말아라고 움직이지 말라는 기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요번 달인 뭐 3-4월 달은 좀 스케줄이 바뀌죠. 그래서 3-4월 달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10 분만 얘기를 하고 지도 들어갈 거예요. 일단 수업 계획서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핵심 이론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3-4월 달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거든요. 됐죠? 일단 우리가 3-4월 달은요. 교재가 두 가지가 보통 요번에 추가가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요약 과정이니까 핵심 이론에서는 요약집이란 교재를 또 따로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이 요약집은 어떻게 본다면 1-2월 달까지는 기본서가 사전이었잖아요. 그림책으로 보면서 큰 사전. 근데 인제 3-4월 달은 요약집이 작은 사전이에요. 뭐라고요? 고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이 모든 건 뭐 때문이에요? 그림책을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우리 오로지 원권 한 권 뭐라고요? 그림책. only one. 그쵸? 그림책 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 보려고 사실은 기본서도 본 거고 요약집도 보는 거예요. 솔직히 내 솔직한 마음은 그림책만 보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책만 보면 또 이해가 안 간다, 모른다 이러니까 뭔가 안내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요약집을 내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쵸? 그리고 뭐 나는 뭐 요약집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사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뭐 멍하니 계세요. 그거 할 때. 저도 괜찮아 그것도 뭐 원하면. 하지만 '나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안내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약집은 사시는 게 좋고 사실은. 추천은 뭐다? 사시는 게 맞죠. 필요하다면 하다 보면 찾아보는 게 맞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제 3-4 월달 되다 보면은 인제 좀 지루한 면도 있고요. 그림책에 대한 부분에 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좀 신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바로 이름하여 빈칸 노트라는 교재가 되어져요. 뭐라고요? 그림책 빈칸 노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제가 이번에 새로 런칭을 해서 만든 빈칸 노트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빵꾸 노트라고 넣으려고 했는데 뭐 나오는 정규 구제겠다고 빵꾸 노트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빈칸 노트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빈칸 노트를 우리가 3-4월 달은 일일 학습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3 월, 4 월은 뭐다? 우리가 이걸 일일 학습으로 활용할 건데 처음에는 진도 나가는 것만큼 제가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는 낱장이 되어 가지고 의미가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개정된 것도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따로 또 편집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빈칸 노트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렇게. 그쵸? 원래 교재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에 빵꾸를 뚫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뭐 하죠? 듣고 나서 마지막 확인 학습할 때 일일 학습하는 것처럼 진도 나간 만큼만 채워 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여러분 활용하실 때 말이죠. 어떤 분은 또 막 파란색, 빨간색 펜으로 쓰고 나서 다음부터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시중에 기와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많이 팔더라 보니까 요즘에. 써 놓고 나서 쓰고 지나면 뭐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도 나갈 때마다 요번 3-4월 과정 끝나도 여러분들 스스로 5-6월 달에 진도 나갈 때마다 맞춰서 같이 메꾸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알겠습니까? 나는 수업을 3-4 월만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기화펜이 없을 테니까 오늘은 샤프로 체크하셔 이따가. 샤프. 펜슬, 지울 수 있는 거 살짝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해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너무 좋다."고 막 이러면서 반응이 없어요. 어쨌건 그래서 빈칸노트 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좀 아이디어는 해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만 몇 번 안 찍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은 다 사셨겠지만은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프린트하는 것보다는 얼렁얼렁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안 찍어서 금방 소진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미리 말씀드렸어요. 또 없냐고 또 뭐라 그러지 말어. 뭐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일 학습으로 활용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분 같이 이렇게 먼저 실물로 먼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놓더라고. 페이지도 똑같아요. 원래 그림책하고 제가 맞춰놨어요. 다.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3, 4월 달 과정은요. 2가지 교재가 추가된 거예요. 요약집, 조그만 사전 추가된 거고요. 빈칸 노트는 일일 학습용으로 쓸 거니까 보시면 돼요. 어쨌건 우리의 포인트는 뭐다? 그림책. 요거 잘 보려고 계속 주변 사이드들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왜 주된 메인 요리 먹기 전에 주변 사이드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보면 1, 2월 과정에서 체계의 흐름에 집중하였다면 3, 4월 과정은 뭐하자? 체계 흐름을 유지하면서 요약집으로 빈출 부분을 그림책과 보다 연동하여서 이론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스피드한 지문 분석을 위해서 키워드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문제 볼 때 못 맞추는 이유는 뭐예요? 키워드를 못 찾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칸 노트를 뭐다 활용해서 키워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요? 빈칸 노트를 이용한 키워드 정리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공부의 왕도는 뭐라고 했죠? 무한 반복이라는 말 매번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한 반복할 때 뭘로 무한 반복을 한다? 우리는 익힘장 시즌 1, 2로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벌써 제가 11, 12월 달에 익힘장 요거 7장 드렸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뭐가 된다? 익힘장 8장 드렸어요. 시즌 1, 2. 그렇죠? 우리 지금 11, 12월에 이거 한 거는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매주 봤으니까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매주 봤으니까. 이 말을 안 들으면 장수예요. 난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죠? 공부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내가 공부 전문가. 여러분은 학습 전문가. 알겠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즌2는 뭐예요? 1, 2월 달에 전범위로 매주 드린 1일 학습. 빵꾸맨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3월 달 오늘 수업부터는요. 오늘 수업은 이제 그림책 보고 요약집 확인하고 4교시 진행하고요. 4교시 마지막 시간에 빈칸 노트 채우고 끝나는 거예요. 진도만큼. 이해가셨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이 가장 많이 하는 날. 뭐라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이 가장 많이 하는 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뭐 하라고요? 복습하지 마라. 오늘 거 필요 없어. 다 해줘. 마지막에 빈칸 노트 채우면서 내가. 그렇죠? 오늘은 시즌2 8장 1일 학습. 요거 전체적으로 쫙 읽어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이 익힘장 1일 학습은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 가로로 돼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쓰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얘기하지만 다 메꿔진 상태 거 읽어요. 그냥 8장을 반복해서. 그렇죠? 여유될 때 동영상 무료 특강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들으면서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말 들어야 돼.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이야. 제가 엊그저께도 유튜브에 내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없어. 그렇죠? 안 듣는다는 거야 지금. 그죠? 뭉팅만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자꾸 무한 반복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림책을 전체로 돌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익힘장 활용해서 전체를 돌리는 게 필수 지문을 까먹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시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됐어요? 그리고 요일마다 과목 좀 지켜요. 공법 날인데 오후에 민법 공부하고 민법 날인데 오후에 개론 공부 이러면 안 돼. 시너지가 안 생긴다니까. 그렇죠? 공법 데이는 공법하는 거예요. 민법 데이는 뭐다? 민법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야간에 뭐 10시 이럴 때 했지 잠안 올 때. 시간 남으면 딴 걸 하는 거야. 그럴 일이 없어 보여. 어쨌든 그래서 꼭 무한 반복할 때 시즌 1 활용하시고요. 우리 종로학원은 데스크에 보면 다 있어요. 회차별로 다 하나씩 빼가지고 뭐다 묶어가지고 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요. 그리고 동영상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소통은 인스타로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세대별로 그 SNS 소통 기법이 다르대요.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가 20, 30대래요. 20, 30대. 주책바가지. 제 나이 때 많이 하는 건 카카오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카톡.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부터 뭐가 들어가죠? 우리가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3월부터는 뭐다?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대부분들 모의고사 이제 시작합니다. 3월부터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들 모의고사요?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못 하는데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모의고사를 회피하시면 실패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실제 아는 거와 문제를 풀어 체크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객관식으로 풀어내서 정답을 풀 수 있다는 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40분을 가지고 1분에 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10분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50분이지만 10분을 남겨야 돼. 왜? 그래야지 검수도 하고 오해마가 책임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1분에 한 문제 푼 연습을 하시는 게 옳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2차 과목의 공법은 2교시에 중개사가 1번 40번, 공법이 41, 80번이에요. 근데 중개사에서 막 지지고 뭉개다가 뭐가 되죠? 공법 들어간 30분 남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떨어진 거야, 그거는. 반도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킬을 아셔야 돼요. 만약이라도 중개사에서 어려워서 시간이 딜레이 됐으면 40분 딱 끊어줘야 돼, 그냥. 못 풀어서 넘어가야 돼, 그냥.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 중개사 안 나오면 꽝이거든. 공법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중개사 뽀개자. 이런 분들이 많아,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망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 연습을 뭐 해서 해야 된다? 모의고사 해야 돼요. 이번에 34회는 아마 7번 볼 거예요. 원래 8번이었는데 10월은 빠져가지고 이제는 7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영 어려우시면 매월 어려우면 적어도 2달에 한 번이라도 3월이 어려우면 4월, 6월, 8월이라도 아니면 3월, 5월, 7월이라도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다 하면 좋지만.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일요일 날 모의고사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일로 인식을 하시고 일주일 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좋은 방법은 과목별 요일 지키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시험 전 일주일도 과목별 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요일을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 시즌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3, 4월 달 되면 또 우리가 또 뭐 중간고사니 뭐니 많이 생겨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4월 달에 중간고사 낼 거니까 중간고사 월마다 보는 거, 기말고사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서 보다 문제에 대한 스킬을 길러나가자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없어요. 모의고사만 보지 이제 진도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안 보거든요. 매가는 이것도 진행하거든요. 요거 3월달 중간고사, 4월달 기말고사는 제가 냅니다. 요거 좀 활용하시면서 또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적어놓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강의 계획서 없어요? 뭐라고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 봐봐요. 우리 그 작년도 시험 보신 분들 시험 점수대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데 놀랍더만요. 점수대가요. 우리 보통 아시는 게 40점이라는 점수대하고 이제 60점이라는 점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40점에서 60점 봐요.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60점 이상 맞은 분들이 작년 수험 성적이 몇 프로쯤 될까요? 통계가 나온 걸 봤더니 몇 프로? 10%. 너무 놀랐어요. 60점 이상이 10%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0에서 60 사이가 몇 프로? 50%. 이게 50%예요. 그죠? 그리고 보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불합격자, 꽈락 나오신 분이 40%가 되더라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대충.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 공법이라는 과목은 워낙에 뭐다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꽈락 밑으로 가시는 분이 왜 일로 가는 거냐면 하급 문제 12개를 정확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만 맞추면 요 안에 합격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법은 요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뭐하죠? 80점 정도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합격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공시 60점 맞고 그러면 딱 요 라인이 합격존이에요. 그렇죠? 공시법 얼마 맞고 60점 맞고 세법하고 그러면 딱 뭐다? 요 라인에 있으면 40점 이상만 되면 점수가 남겠지. 어쨌든
또 산수 안 돼도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이 합격조건이야, 공법은 사실은. 그 말은 뭐냐? 어렵고 깊은 거 신경 쓰면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너무 안 하면 또 꽈락이 나와. 그죠? 내가 딱 중간이라니까? 뭐라고요? 딱 중간이야.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그렇죠? 그 중간 나의 섹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학원 다니신 분 대부분 여기 있어요. 사실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학원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1년 동안 당기신 분들은 보통 요 안에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부분들 학원 안 다니고 동영상 보다 말다 하고 뭐다 하시는 분들이 요 라인, 어려움 요 라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어디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요 라인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그렇죠? 10월 28일 날 시험 보고 나서 요 라인에서 배 두들기면서 그래 나는 붙었다 이러면서 말이야. 75점 나왔다고 공사모에다가 자랑도 하고 뻑이고 말이야. 그런 날이 와야지. 남들보다 좋겠다 이러면 그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전략을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1, 2월 달은 제가 내 실력으로 40점은 맞추자가 목적이었단 말이죠. 1, 2월 달은. 내 실력으로 40점이면 찍어서 맞추는 게 있으면 50점은 나와요. 근데 3, 4월의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 내 실력으로 50점을 맞자예요. 3, 4월 달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1, 2월보다는 조금 양이 늘겠죠. 1, 2월보다는. 그렇죠? 조금 양이 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수험 적합도로 본다면 3, 4월이 제일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1, 2월 달의 빈출 부분이라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1, 2월 수업 듣고 3, 4월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된 부분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따로 체크하시면 좀 더 구분이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볼 거니까 통계도 이해해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제일 주의할 거. 봄바람을 주의해라. 뭐라고요? 봄바람을 주의해라. 벌써부터 봄바람이 부니까 공댕이가 실룩실룩. 그렇죠? 어디를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공댕이를 걸상에 못 붙입니다. 그렇죠? 자꾸 꽃은 피는 것 같고 동네 목련은 발화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느낌이 안 좋아지죠.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3, 4월은 개나리, 벚꽃, 철쭉이 피고 져요. 순서 맞죠? 개나리, 벚꽃, 철쭉. 목련 먼저 피나? 어쨌든. 그래서 마음속에 꽃바람이 불면 2개월 정말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3, 4월에 공법 정리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어떤 고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대혼란이 오면서 반드시 5월에 이런 고민입니다. 자기, 우리 2차 포기할까? 이런 세상이 나와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죠? 1차만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뭐 하는 줄 알아요? 내년에 하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가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써야 되고요. 그러려면 심오한 것보다는 얇은 걸로 간단하게 반복해 보는 게 중요해요. 뭐 활용해라? 제발 일일학습 익힘장. 1, 2월 달 거 제발 좀 동영상 볼 시간 없으면 메워진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8장을 읽기만이라도 해봐. 그냥 동영상 보는 게 힘들어 부담 갖지 말고. 동영상 보면 오래 걸리니까 부담스럽잖아. 그게 아니어도 뭐라고요? 8장을 메워진 상태에서 읽기만 해봐. 그래도 훌륭해. 그것만 해봐도 매주 한 주씩 1시간씩. 그리고 모르는 것만 찾아봐. 기억 안 잃도록 그림책을 살짝 2시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매주 해봐라. 4월 말 되면 어느 정도 그한 내용이 잡혀요. 진짜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해보지도 않고 모르겠어 들어도. 듣기만 하니까 모르지. 이제 뭐 해야 돼? 자습 좀 해야 돼. 알겠습니까? everybody 봄바람에 주의해라. 봄바람에 꼬심당해서 그만두는 게 뭐라 했어 내가? 벚꽃 엔딩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런 엔딩 하지 말라고 내가 11월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4가지 주의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요약집으로 필수 이론 빈출 지문 확인하고요. 올해 뉴 신상의 빈칸 노트로 키워드 정리한다. 두 번째 무한 반복하는데 익힘장 1, 2 활용하자. 그리고 빈칸 노트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기와펜이나 샤프 같은 걸로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 얘기. 세 번째 모의고사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안 보면 느낌을 잃으니까 꼭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봄바람에 주의하시면서 공부 진행합니다. 그러면 3, 4월 달도 마찬가지 8조 과정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오늘 포함해가지고 4주간 국토계획법 마무리하고요. 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건축법, 주택농지법 해서 마찬가지 4월 말까지 진도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길게 오래 가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걸로 처음에 반복하다가 연습이 되면 나중에 그림책으로 전체를 돌리는 것도 가능해요. 나중에 9월, 10월 가면요. 그림책 전체 돌리는 게 5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별 많은 것만 골라보는 거니까. 그럴 때 또 빈칸 노트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요. 원 그림책은 11월 출간이에요. 11월 출간. 근데 개정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개정도 빈칸 노트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몇 개 없으니까 얼렁얼렁 스피드하게 신청하셔야 돼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안 돼. 진짜예요.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그림책 보시면서 내용 좀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 진도표에서요. 보시면 어디까지 이제 온 거냐면요. 우리 처음에 11월 달에 얘기할 때 우리 지금 여기 있죠.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 벌써 그죠? 봐요. 개념 완성 끝났고 벌써 기본 이론도 끝났고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제 3, 4월 달 핵심 이론 된 거예요. 벌써부터. 요약집 나오는 거고. 그리고 3, 4월 달에 하나 특강 또 하나 있죠? 4월 30일 날 뭐다? 책에도 무료 특강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림책 안에 있는 각 목차 있죠? 그거를 하나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요약 정리해 주면서 용어 중에 같이 받은 무료 특강입니다. 이것도 또 두 번째 시그니처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큰 전지를 드릴 거예요. 체계도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림책에 있는 목차를 모아 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래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용어까지 보면서 내용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 수업할 거니까 4월 30일 날 날짜 비워 놓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3, 4월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봐봐요. 1장 부분에 대해서 공법 총론이 나옵니다. 근데 3, 4월부터 총론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미리 얘기합니다. 총론 파트를 모르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3, 4월 달은 기본 이론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1월 달 뭐다? 첫날 있죠? 1월 첫달. 그쵸? 1월 날, 첫날 1, 2, 3, 4교시 있죠? 뭐 1주차. 1주차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쵸? 뭐라고요? 1주차 1월달 1, 2, 3, 4교시 들어보시고 나서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연결해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체가 뭔지 모르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 4월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오늘 처음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이 부동산 공법 총론은 1월달 첫 주 수업을 꼭 집에 가서 수강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야 다음 주부터 순조로워집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걸 해버리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가요. 얘기를 못 합니다. 3월은 기본 이론이 아니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쭉 넘겨서 첫 번째 국토계획법 나오는데 그 전에 체계도 간단히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으로 표시한 간단한 체계도인데요. 부동산 공법은 6가지 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 법 보게 됩니다. 이거 7페이지죠? 7페이지 펴보십니다. 지금은 빈칸 노트 안 펴도 돼요. 빈칸 노트는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한 20분 정도 볼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국토계획법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럴 때 그 규제를 위해서 주로 쓰는 수단이 뭐냐면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합니다. 이 말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동산 공법은 항상 뭐가 나오는 거죠?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그냥 입만 열면 무슨 계획. 우리는 보통 계획 없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맨날 이 법은 계획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 내용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린 그러면 내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고 어떤 행위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이 계획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중개업을 앞으로 평생을 해오갈 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엊그제 제가 동네 그 줍줍이 무순이 청약이 있어가지고 구경을 갔어요. 동네 줍줍이. 뉴스에도 나온 단지가 있거든. 돈천중과 함께. 한번 가봤는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거, 저번에 그 12월 달에 발표한 그 취득세 완화권 있잖아요. 통과 안 됐어요. 3월 4일 날 부결됐거든. 누구 구속하냐 뭐냐 따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부결됐는데 그걸로 안내를 하더라고. 취득세를.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만 됐대. 아니라니까요. 됐대. 그래서 됐나?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그냥 왔는데 어쨌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하는 것이죠. 확정된 게 아니에요. 항상 가지고 확정될 때는 안 나와요, 보통. 뉴스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맞는 거야, 그게. 아직은 확정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거주 의무 배제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법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허락 안 해, 그거. 그 볼모 잡고 보나마나. 그러니까 안 통과될 거라고. 봐야 알아. 다. 그렇죠? 아직 몰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됐고요. 그래서 규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항상 뭐라 했어요, 제가? 계획이라는 게 나오면 꼭 뭐를 봐야 되냐면 어디에다가 만드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에 만드냐. 이걸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지만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다가?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광역계획권에다가 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은 어디에다가? 내용에서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렇죠? 그 도시계획은 뭐가 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관리계획의 대표적인 게 뭐보다 개발사업을 한다. 신도시 만드는 거. 송파, 위례, 강서, 마곡.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한다. 정비사업한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다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여 시행하는 거지만,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뭐다? 따로 도시개발법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다? 따로 정비법이라는 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계획법이라는 거 12문제와 함께 그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장이 계획하여서 규제하는 것 중에서 개발사업은 개발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6문제가 나오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총 국토계획법 관련 법이 24문제가 나와요. 12개, 6개, 6개. 24개 몇 점이야? 60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다 해도 합격점이 나오는 거야. 상위 10%. 이야. 근데 다 못 맞춰요. 그렇죠? 근데 요즘 분위기는요. 국토계획법은 약간 쉽게 나오는 경향이에요. 요즘 경향은. 하 레벨에 많아요. 개발법도 요즘에 하 레벨이 많습니다. 요즘 패턴은. 정비법은 중상 레벨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국토의 계획, 도시의 계획에 적합하게 건물을 져야 되는데, 그 건축물을 질 때 어떤 절차를 밟아 짓느냐라는 걸 정한 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건축법과 주택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그 토지의 이용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지어라. 근데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 지을 것이냐, 이걸 정한 법이 건축법과 주택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건축법은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건물을 지면 적법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라고 하고, 7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여기는 상급 레벨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요. 상급 레벨의 문제. 그리고 그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단지가 돼서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단지라고 한다면, 주택만 지어서는 안 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함께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걸 주택단지라고 해요. 주택단지.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허가를 받고, 그거 중에서 주택이 30채 이상 지어진다면 이건 주택단지가 되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복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해가셨죠? 이거는 주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7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요즘은 상급 레벨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 패턴이 건축주택이 상급 레벨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더 빡시게 해줘야 되겠죠. 어렵게 나오면 버리는 거야. 다만 중요한 빈출만 챙기는 거야. 그래서 목적은 7개지만 3개 정도만 내 실력으로 맞추자 라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이거 빡시게 나오는 거 대한민국의 어떤 강사 수업에도 못 맞춥니다. 전혀 상상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야.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그래서 쉽게 나온 세계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이거의 방법이에요. 어렵다고 더 깊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려운 건 버리는 거고 빈출을 정확히 해서 학급을 안 놓쳐야 돼요. 그 중에서도 3개씩만 건지면 성공이야. 농담이 아니라. 공법 뭐라고? 62장 10%도 안 돼. 알겠습니까? 욕심내지 말아요. 누구나 다 만능 점수 아니야. 우리는 가능하지. 종로학사 수험생들이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미쳤어 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농지법이 있는데 이건 보통 뭐 중간 레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2문제 나와요. 그래서 1년 내내 수업해도 4시간도 안 해요. 제가 수업 진도 끝날 때마다 10분씩 해. 15분 정도. 그래도 반은 맞춰. 한 문제는. 하나 맞추면 되는 거거든. 이번에도 뭐다? 주말 체험 나왔었거든. 어쨌든 농지에 대한 부분은 한 문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영농 후계자여도 혼자 농지법을 연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말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 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1, 2월 달, 11, 12월 달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11월 달 나오고 12월 달 안 나오고 1월 달 나오고 2월 달 안 나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됐는데 국토계획법만 들은 분이 많아요. 그렇죠? 요번 3월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3월부터는요. 짝수달에 빠지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징역 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4월달, 6월달 빠지면 안 됩니다. 배려 빠지려면 3월에 빠져 차라리.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좀 섞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알았죠? 이제 결석 안 돼요. 이제 한 번 빠질 때마다 합격률 5% 체감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3월부터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해야 붙어요. 시작! 붙고는 싶어가지고 맨날 하여튼 빠지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발 좀 이제 결석 그만합시다. 그래서 6가지 법,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게 한 장짜리 간단한 뭐다? 우리가 세계도이고요. 4월 말은 좀 넓게 크게 드릴 거예요. 목차 다 모아가지고 넣을 거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특강할 때 활용합시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편에 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첫 번째가 나옵니다. 두 팔 좀 들고요. 계시게 좀 킵시다. 아이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내용들을 잘 모를 때에는요. 사실 이게 혼자서 자습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자꾸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거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으면 1.2나 1.5배속 하면서 빨리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 다 들려요.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봐요. 첫 번째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나오죠. 그럼 봐요. 계획은 뭐라 했어요? 규제하는구나.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기 위해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죠. 그러면 계획할 때 어디에 계획해서 규제를 가할 건데. 그래서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의대. 그래서 계획은 뭐다? 의대 만드는지를 보고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아무리 말로 말해봤자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 제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 있다고 매번 얘기를 하죠. 우리 동네를 본다면 이렇게 수도권이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죠. 만약에 이렇게 여기 어디예요? 우리 앉아있는 서울시예요. 도심 종로 앉아있죠 우리가. 그럼 봐요. 이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란 도시라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도시 계획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 만드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의 계획이라는 것으로 여기다가 어떤 토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도로나 교각, 다리 같은 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렇죠?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 단위로 계획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만 계획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정부시도 계획하고, 고양시도 계획하고, 하남시도 계획하고, 군포시, 화성시, 무슨 뭐 용인시, 무슨 뭐 다 계획하겠습니까? 다 도시마다 계획한다 이 얘기예요. 전국에 이런 도시가 16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탑은 뭐예요? 서울특별시가 제일 큰 거고요. 인구 1,000만에. 그죠?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해 계획을 만든다. 그럼 서울시는 넓어요? 됐다 넓어요? 됐다 넓죠. 인구도 가장 많고. 지금 줄었어도 950만 원 돼요. 대충. 그렇죠? 1,000만 원 이미 깨졌고.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데 그 도시 계획은 일단 도시가 복잡하니까 도시에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여러분 그림책의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면 노란 색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8페이지 오른쪽 중간. 보입니까? 도시계획 구분. 나와 있죠? 그러면 기본 계획은 뭐 하는 거? 아하, 스케치하고 밑그림 그리는구나.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 만들었으면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무엇을 규제해서 내 토지에 어떤 건물 지을 수 있고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정하는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도시계획은 기본 스케치하는 계획과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예요. 시작.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의정부시라는 관할구역에, 포천시라는 관할구역에, 연천군이라는 관할구역에, 고양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죠. 뭐는? 도시계획은. 알겠습니까? 뭐랑 뭐로 구분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돼. 8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 색깔 써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도로가 있긴 한데 그 도로가 서울시 안에 있는 도로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겠지. 서울시 안에 있는 거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봐봐.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천도 지나가고 송파 지나가고. 대표적인 게 서울 외곽순환도로죠. 그러면 이런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뭐라 불러? 우린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해봐 말이에요. 광역시설. 그러면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8페이지 가운데 위에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파란 색깔을 섹터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 섹터로 묶어준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해봐 말이에요. 광역계획권.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해진 곳에다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바로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져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 계획 이래야 돼요. 그럼 물어봐요. 관할 서울시에 수립하는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X.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있는 거예요.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뭐다?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그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죠? 그럼 뭐가 되어지죠? 아, 광역도시계획은 더 다른 섹터,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이구나. 그럼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 송파를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송파 지나갑니다. 서울시인데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갑니다. 근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이 자리에 아파트 짓기로 했어요. 광역도시계획상 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뭐가 지나갈까? 아파트가 들어올까? 도로가 들어갈까? 상위 계획이 앞서요.
항상 계획의 순위는 아래에 있는 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계획끼리 충돌이 생겨요. 그리고 맨 위에 8페이지 맨 위에 국가계획이 보일 거예요. 국가계획 뭐라고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그렇죠?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계획은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요.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든 도시계획을 만들든 다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줘야 되니까. 한강에 4대 강보 국가계획으로 한강에다가 4대 강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다가 공원을 만든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안 됩니다.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계획 우선한다 라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 말이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서울시의 계획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 서울시 안에서도 여기 서초동이 있었어요. 서초동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는 서울시의 전부야, 일부야? 그럼 그 일부에 대해서도 계획이 필요해. 그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건 뭐라 그런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고, 도시계획은 기본 스케치하고 관리계획이 있겠지만 그 관리계획 중에서도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면 얘를 뭐라 불러?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가 많아요. 절차가 간소화되어져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봐봐요. 그럼 맨 위에 움직여 봅니다. 맨 위에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은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알려면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고 내용을 본다면 좀 더 내용이 쉬워지겠네. 이러면 사실은 계획은 끝난 거야, 솔직히. 그럼 뭐 하면 돼, 이제부터?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 하나하나 내용만 분석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왜?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야. 부동산을. 그럴 때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해. 그럼 계획이 뭔지를 봐야 되고 어디에 맞는지를 안다면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어. 해봐봐. 좀 놀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 자두구 이모티콘에 보면은요, 나랑 놀래 그런 게 있어. 아이콘이. 이거 알아요? 거울 보고 나랑 놀래 이러는 거. 놀자. 놀기 싫구나. 뚱뚱해서 그러나. 어쨌든 내용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이제 그림책의 8페이지에 그림 좀 봐볼게요. 봐보세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봐요. 첫 번째, 맨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나올 거예요. 국가계획. 시작. 국가계획. 시험 나온 적은 그닥 없는데요. 국가계획 나오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로 하는구나.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최상위 계획인 거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남시에는 강이 없어요. 그럼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4대 강보 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가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도로 등이 있는데 그 도로가 서울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었어요. 이건 뭐라 그래?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그러면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려면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줘요. 정해줘가지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모양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죠. 이게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봐요, 여러분. 요거 나올 때 많이 속이는 지문이 뭔지 아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서울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나와요. 관할구역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에. 그러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을 본다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 만드는 계획을 본다면 이게 바로 뭐다? 도시계획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수업할 때 도시군 계획인데 왜 자꾸 군자는 빼먹어요? 배고픕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다시 얘기해요. 연천군에 가고 가평군에 가면 군 계획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이고요. 한꺼번에 부를 땐 법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실제 법에 나와. 도시군 계획에서 군 단위는 군 계획이라고 하며 그 외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한다고 써있어. 실제. 이해갑니까? 나는 법에 충실한 거야. 우린 군 단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시계획이라 부르는 거야. 오해하지 마. 군 빼고 틀렸다 이러면 절대로 안 나와. 알겠습니까? 됐죠? 간단하게 도시계획을 부를게요. 그러면 도시계획은 몇 가지? 기본 틀 잡는 계획하고 관리를 위한 계획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도시의 기본 틀 잡는 계획은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이 되어져요. 스케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게 되는데 그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이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계획하여 결정이 됐으니까 그 계획하여 결정된 걸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 불러요. 해봐봐요. 도시계획시설. 단어 외울라 하지 말고 이해 좀 해봐요. 봐요. 일단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된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럼 뭐죠? 계획으로 요 A란 자의 토지를 B란 자의 토지를 규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도로부지,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획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A, B가 순수히 이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응할 이유가 없겠죠. 내 말 이해하십니까? 아, 그러면 똑같은 도로여도 서울시 안에 계획하여 결정된 도로면 도시계획설이지만 여러 도시에 걸려 있으면 이건 광역설이겠구나. 똑같은 기반설이어도. 그러면 요 자리 도로는 광역설이기도 하고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여기는 도시계획설이기도 한 거야. 내 말 이해돼? 이걸 다 뭐라 그래? 광역설이라고 하는데 서울 지나가는 이 부분은 광역설이면서도 서울시의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도시계획설일 수도 있는 거야. 아, 오늘 분위기 좋아. 이해됐어 이제? 6개월 만이야? 뭐라고요? 그렇죠? 드디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경과를 거치냐에 의해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하자고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도대체가 도로는 광역설이야, 도시계획설이야, 부대설이야,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부대설은 주택법이야.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이해합니까? 그러면 정비법이 또 나오지. 재개발 사업할 때 도로 만들어 정비기반설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는 거야. 내 말 뜻 이해되겠죠?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계획의 지위 좀 봐봐요. 계획의 지위. 왼쪽 위.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 국가계획이 맨 위에 있으니까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계획의 지위만 이해하시면 돼.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서는 거야. 오른쪽 펴보시면 알겠지. 바로 국가계획 됐고요. 밑에 볼게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화내지 말아요. 이런 거 뭐 화내면 지는 거야. 봐봐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몇 개쯤 되는 줄 알아요? 아빠 너무 어렵잖아. 뭐라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은 120개가 넘어요.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 반복돼서 매번 바뀌긴 하는데 대략 1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법마다 부동산 관련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대해서 각각의 법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계획의 기준, 그게 도시계획이에요. 됐습니까? 도시계획이 기준이다. 해봐봐요. 시작. 기준. 오른손 들고. 기준.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잠 깨라고. 기준. 뭐라고요? 기준이야. 뭐가 기준이라고? 도시계획 기준이라고.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개발 보존계획 기본이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나와요. 다른 법률의 계획이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반대로 나오면 안 돼. 도시계획이 기준이고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평가선 2번 나왔고요. 우리 중개사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한 번쯤은. 왼쪽 밑에 봅시다. 그럼 또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뭐가 있었지? 광역도시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럼 뭐가 상위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 하고 다르면 그렇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 얘기야. 이거 진짜 유치한 게 같은 중요한 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은 광역도시계획상 도로가 들어간다고 믿었고 B라는 사람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상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믿었던 거야. 이해갑니까? 기본계획상.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도시기본계획을 믿은 사람은 망하는 거고 투자했을 때. 상위계획이 앞서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안 망하겠지. 도로 들어올 땅이니까 안 되겠다.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초이스를 해야지. 그래서 참 중요해요. 계획의 지위가.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오른쪽에 목차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됩니다. 오늘은 부문별 계획도 얘기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부문별 계획, 부문별이란 말 화살표하고 써봐봐요. 부문별의 부문이 뭐냐면요. 주택 부문, 예를 들어 수자원 부문, 예를 들어 교통 부문, 예를 들어 환경 부문,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여러 가지 부문이 있어요. 서울시의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주택 부문, 서울시 전체의 환경 부문, 서울시 전체의 수자원 부문, 이 부문별 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한다?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평가사 문제 3번 나왔어요. 중개사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의 종합계획이거든요. 스케치하는 계획이고 서울시의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부문별 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지침을 주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전 평가사 문제는 주택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만들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고 나온 적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획의 부합 여부도 이 정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흐름을 이해하시고 아까 내가 그림 보여준 것처럼 순서하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원 교재 보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디부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럼 넘어가시면 일단 용어적인 부분이 나와요.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 노란색 의자 편지해 놨는데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자. 한 번 더 얘기해요. 도시관리 계획 길게 좀 말해 볼게요. 시작. 또 앉아서 도시 이러지 말고 서울시라는 도시 외워. 봐봐.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라고 외워.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부산이면 부산시라는 도시에서 부산시장 이렇게 외우고. 알겠습니까? 도시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근데 관리자에 꼭 사람 모습을 써놓지 내가. 왜?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거라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이 없는 계획이에요. 행정청 내부를 구성하는 계획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프로핏을 주는 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도시관리계획인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공법의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 수 있어요. 물어봐요.
광역도시계획은 그 광역설이 걸려있는 여러 도시를 규제를 해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관리계획 만드는 내부적 지침이에요.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이게 어떻게 되냐에 의해서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해요. 우리 집 앞에 사거리에 전철 들어온대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죠. 집값이 올라가요. 근데 취소가 됐대요. 더 빠져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관리 경향인 거죠. 그렇죠? 우리 단지 내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단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이렇게 구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이 동네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서, 이 동네 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해서, 이 동네 신도시 개발 사업구역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영향이 겁나 많아지죠. 함부로 뭐다 이제 제한받기도 하고, 뭐 지분 쪼개는 거 하려고 9억 사가지고 다세대 빌라 짓는 것도 통제할 수도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시기가 맞으면. 알겠습니까? 그런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의 봐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뭐야? 바로 서울시야. 그럼 서울시의 일부. 몇 부? 일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일부 이해만 되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알았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면 서울시 일부니까 여러 가지 특례가 많아.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요.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 관리 계획 중 일부에 만드는 관리 계획. 시작. 도시 관리 계획 중 일부에 만든 도시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 그럼 여러분이 사시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의 무슨 서초동의 재건축 사업구역.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 있어. 그렇죠? 송파위의 택지개발지구 사업구역. 거기에 가도 있어. 이해갑니까? 특별한 그 동네만의 계획이. 야, 니네 공원 부지 제공해 주면 49층 허락해 줄게. 등등등. 이렇게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은 딜하는 거야. 서울시하고 뭐하죠? 당의 조합원들하고 따지고 보면. 잘 통과되면 돈 되는 거고 싸우면서 안 좋아지면 뭐다? 안 되는 거고. 요즘에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시공자하고도 보니까 뭐 시공계약상 뭐 금액이 바뀌어가지고 돈 더 달라.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이러면서 분쟁도 많잖아요. 둔천 정도 그랬었었고. 요즘에 이미 입주 기간 지났는데도 그 금액 협의가 안 돼가지고 막아놨대요. 뭐 입주 못하게. 그런 데도 있대 요즘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시공도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도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어쨌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뭐다?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이구나. 그럼 또 봐봐요. 마지막. 그러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시작.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다 A란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A란 자의 토지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요. 그죠? 그럼 A란 자는 스스로 알아서 내 토지 가지고 슈 이럴까요? 아니면 격렬히 저항하면서 돈 더 많이 받으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시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도시 계획 시설이라 불러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시설.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 이게 기반 시설. 그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게 도시계획 시설. 그럼 뭐가 더 큰 개념? 기반시설이 더 큰 개념인 거고 그 중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게 도시계획 시설. 그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계획으로 규제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얘기. 근데 그 기반시설의 종류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총 7가지가 있어요.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에 대한 총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교공, 유공, 방보환. 교공, 유공, 나는 외웠어.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교공, 유공, 방보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교공, 유공, 방보환입니다. 이따 또 빵꾸노트 채울 겁니다. 또 이따 잘 인식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주로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12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이 나와요. 자세한 건 제가 다다음 시간에 본론, 강론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반시설 종류는 정말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이런 게 바로 뭔지 알아요? 학급 레벨이에요.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정확히 뭐는 못 맞추거든요. 이런 걸 못 맞추니까 4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아주 기본적인 걸 외우고 있다면 40은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어려운 거 아는 게 합격이 아니에요. 쉬운 거 정확히 아는 게 합격이에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교통시설 안 외워도 알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게 차량검사 면허시설은 좀 특이하죠. 이것도 교통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그다음 공간시설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거. 녹지 가끔 나오더라고. 그 다음 유통공급시설,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공동구는 도로 밑에 둥그런 관 묻어놓고 전기, 전화, 가스관 공동 수용하는 관이 있어요. 공동구라고. 나중에 본론 가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학교 같은 거. 방제, 재난을 막기 위한 거,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은 거. 유수지가 뭐냐면 머무를 유, 물수, 연못지라 그래가지고 한강 중하류쯤에 홍수 방지용으로 비워놓은 땅이 있어요. 물 보관해 놓으려고. 그걸 유수지라고 합니다. 방제시설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저수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보건위생시설. 시작. 보건위생시설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 시작.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이에요. 맞아?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도정. 시작. 장도정.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도정. 근데 오해 말거 환경기초시설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기억나죠? 하수도는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러면 10중 8구 속아요. 그래? 하수도 보건위생이 중요하겠지. 이런 분이 많은데 보건위생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하수도는 뭐다? 환경기초. 그 다음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조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주의하셔야 돼요. 폐차장은 교통시설로 많이 속여요. 폐차장 교통시설만 3번 나왔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해하자? 폐차가 됐는데 무슨 교통이 생겨요? 고통이 생기지. 환경오염 때문에. 이해갑니까? 폐차는 환경기초지 교통이 아니에요. 폐차되면 차 못 댕겨. 알았죠? 쓰레기야. 아주 오염시키는 쓰레기. 알았죠?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다면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걸 뭐라 그래? 이걸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작. 그럼 물어봐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어요. 그럼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거 나올 때 키워드는 뭐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에요. 봐요. 기반시설, 그 다음 단계 도시계획 시설 결정됐으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결정도 안 된 기반시설을 사업할 이유는 없어요. 이걸 기반시설을 이러면 안 돼. 결정도 안 된 기반시설을 사업할 이유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났으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죠?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X. 도시계획시설을. 유치하지만 참 잘 나와요, 이거. 여기 나올 때 주의할 거. 이거 뭐라 나오면 안 된다? 기반시설을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도시계획 시설을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연결해 봤어요. 쉬었다 갑시다.